이슈 K 시간입니다. 얼마 전 한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는데요.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기준은 무엇이고 치료와 교육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이진숙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얼마 전 우리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말리는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상당히 교육계 안팎에서 큰 충격을 줬는데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도 함께 보셨죠? 네. 정서행동 위기 학생,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을 말하는 걸까요? 네, 사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잘 배우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요. 이 위기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요구되는 규칙이나 과제 수행 능력이 부족하고요. 심리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ADHD라든지 공격성 반항행동, 불안우울, 위축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상황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서적으로 위기감이 감지된 사례가 굉장히 늘고 있다. 이런 네, 추세라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 교육 현장에서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네, 현재 우리 학생들이 교실 상황에서 수업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 먼저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훈육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도를 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학교에 계시는 전문 상담 교사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요. 전문 상담 선생님께서 부모님 면담을 하시거나 그리고 직접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문제가 좀 심각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이 아이들을 상담 의뢰를 보내기도 하고 예. 전문적인 진단이나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특히 이제 정서 위기에 있는 아이들을 외부기관으로 의뢰하는 과정에서 진단이나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일부 사례의 경우 부모님께서 자녀에 대한 검사나 혹은 상담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예, 그럴 경우에는 사실 학교 측에서 달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전문 기관에 연계를 해서 상담을 권유를 해도 부모 동의가 없으면 상담을 시작할 수조차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어떤 부모 입장에서라도 내 아이가 정서행동 위기 학생입니다라고 학교 현장에서 지적을 했을 때 네네.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네. 또 학부모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동의를 거부하면 방안이 없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서행동 위기 학생은 어떤 학생을 말하는 건지 또 대처 방안이 지금 애매하다고 했기 때문에 평생 정서행동 위기 학생으로 낙인이 찍혔을 때 이 학생이 평생 살아가야 될 어려운 요소도 발생하잖아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낙인의 문제라는 것이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 사실은 이 아이들을 전문가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또 상담을 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대부분 납득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정서행동 위기가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또 상담을 의뢰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기억에 있는 임상심리사, 병원의 의사, 전문 상담가들이 또 연계해서 그렇게 예. 진단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하는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진행이 되면 부모님께서 또 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 기준이 있습니까? 별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그 기준 자체가 정서행동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 학습에 적응하기 어렵다 이런 정도이죠. 그런데 사실상 상담을 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전문적인 객관적인 검사라든지 질적인 검사 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검사와 면담과 관찰과 이렇게 그런 종합적인 관찰을 거쳐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예. 참 학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가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부모의 동의 없이는 또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정서행동 위기 학생 기준이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도 또 학교 선생님들도
어떻게 보면 학부모와 많은 대화를 좀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네, 우리 네. 뭐 피해 학생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봐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가해 학생의 어떤 앞으로 이제 미래를 위해서라도 함께 서로의 협력이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뭐 현재에서는 어떤 그 피해 학생 혹은 가해 학생 그런 문제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 행동상의 어려움을 갖고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이 노력을 하고 또 지원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법 제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의원이 부모 동의가 없어도 정서적 위기를 겪는 이런 아이들을 지원하는 이른바 금쪽이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법안이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그 정서행동 위기에 있는 아이들을 예.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법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 이제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각계 가층의 의견을 모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생각을 해보면 우선적으로 현재 현장에서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잖아요. 선생님들께서 뭐 생활권,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어떤 그 권한이라든지 그렇죠. 역할 범위라든지 이런 걸 좀 명확히 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고 또 현재 교내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 상담 교사가 다 배치된 게 아니고 한 네. 절반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좀 더 잘 많이 배치를 하고 또 전문성을 높이고 이런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잘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이제 아이들을 학교에서 선별하고 진단하는 것까지가 포함이 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 풀이 좀 구성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꼭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예, 예. 부분은 고위험군 학생들을 학교에서 다 이렇게 감당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기관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이 부분은 좀 외부의 전문적인 상담기관과 연계를 해서 그렇죠. 그리고 연계 체계를 구축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안이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학교 현장에서의 최대한의 노력과 또 국회 차원에서의 법제화가 함께 병행이 되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맞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